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잖아요. 인우 씨 집이 있어요? 집 없습니다. 저는 50인데 왜 집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만 봐도 그런데 집권을 했는데 통치를 못해요. 다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그렇게 집값 잡겠다고 하는데 못 잡고 있잖아요.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집값이 굉장히 계속 폭등했죠. 집값을 잡으려면 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고 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안에 그런 전문가가 있을까요? 있어야겠죠. 아니 당연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와대 같은 데서는 반론을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사회수석실에 부동산 정책 쪽에 전문가들 많다. 국토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국토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능보다는 사실은 그걸 집행하는 기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청와대에서 오더를 주는 거죠. 야 이렇게 큰 방에서 이렇게 가자. 세부적인 건 니네들이 짜더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거 자체를 안 해요. 다 국토부 관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이제 그 당시에 국내에서 집 사라 정책을 과격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당연히 좀 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 거다라는 기대를 했었고 초기에 그런 뭐 나름의 제스처나 스탠스를 일정하게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청와대 내에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제가 좀 알만한 민간의 부동산 전문가가 없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이념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 뭐 오케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저는 어떤 정부가 집권을 했으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향 또는 정책적인 구상들을 펼치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 걸 하기 위해서 집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건설업자들 편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펼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명도 없어요. 민간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랬더니 다 국토부 관료래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정부도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한테 끌려가겠구나.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고 제가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돼요. 지난해 어디 이제 상가를 갔다가 우연히 이제 김현미 장관 옆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아니 청와대에 뭐 민간에서 이렇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한 사람들 없이 국토부 관료들만으로 어떻게 이걸 정부가 이끌어가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왜 못하냐 대통령부터 얼마나 열공하고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미 임기 중반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와서 열공해서 될 문제냐. 대략적인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정책은 그 참모들이 해서 이렇게 선택안을 주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이 그걸 열공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국토부 관료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이 열공하고 계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국토부 관료들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 관료들의 인식 속에서 대통령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토부 관료들은 상대적으로 건설업계에도 포획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처방이나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공부를 해서 문제를 푼다? 황당하잖아요. 순서가 바뀐 느낌이네요. 이전까지는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왔던 스탠스는 뭐 투기적 가수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저는 그게 제대로 작동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의 인식 자체의 스탠스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연초에 보면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등 뭐 이렇게 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다. 이거 사실 인식이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 인식이 어디 나왔겠냐는 거죠. 국토부 관료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현 수석은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쳐요. 어쨌거나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간 다음에는 청와대 안에 뭐 사회수석실 안에도 전혀 부동산 전문가가 없고 민간에서만. 그 다음에 정책실장이라는 분도 뭐 재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지만 부동산 쪽이나 또는 실물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는다는 말인가요 이게? 전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봐요. 이 정부가 막 엇박자나는 정책도 쓰고 관료들한테 끌려다니고 제대로 뭐 일관된 규제 억제책을 쓰지도 못했는데 한쪽에서는 자 지금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 안 하고 규제 일변도로 가더니 집값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도 아 정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런 현상이요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주택자들이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켜 주겠지.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정책 실패가 일어나고 그럼 집값이 오르고 결국은 공급 부족론이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공급 부족론 지지하고 억제책 쓰는 거 반대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거의 대세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에 거의 뭐랄까 정반대되는 이제 의견을 거의 최근에 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요. 공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어쨌거나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최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 걸쳐서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또 주택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들도 올라가도록 계속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중요한 정책이에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걸 자꾸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양용, 매매용, 투자용 아파트가 부족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산 가격 거품이 막 일어날 때는 그런 아파트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사실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판이 벌어지면서 돈이 몰리고 그 돈이 몰리면서 사실 자산 가격이 더 뛰는 부작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집값이 뛰는 현상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공급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투기를 자극하는 판을 벌여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공급이 부족한 건 지금 이제 정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지만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지금 1인 1인 가구들 또 청년, 신혼부부 이 특별공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공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 또 경기도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주택 그런 컨셉의 정책들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런 공급은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그러나 지금 집값은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이렇게 막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기 신도시 집값 잡겠다가 3기 신도시 정책 내놨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면 택지를 지정하고 뭐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 주체를 정하고 주택을 실제로 공급해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 7, 8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니 집값이 지금 뛰고 있는데 그걸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7, 8년 후에 공급해서 그걸 지금 잡겠다? 또 하나 강남 같은 대체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계속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엄청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집값이 안 잡히잖아요. 그 최경환 정부 총리 때 박근혜 정부 때 그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완화도 있었지만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거였어요. 완화해줬단 말이에요. 분양시장 청약 규제도 다 완화해주고 다 완화해줬는데 집값이 안정됐냐고요. 그때 집값이 도로 뛰었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다람박질을 했어요. 왜 뛰었을까요?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뭐 200%이던 걸 300%로 해주고 쉽게 말해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재건축 아파트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은 10억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5억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5억 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자 가치가 더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현실에 작동하는 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잡혔냐고요. 집값이 올라갔지. 그리고 서울 강남이라는 데가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이든 정책이든 학군을 몰아주든 뭐 교통편을 만들어주든 엄청난 그 정책적 배려와 예산을 퍼부어서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주택 공급하는 데만 7, 8년이 걸리는데 그 주택을 공급하고 나서 그 지역의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그 지역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고 등등 하려면 사실 수십 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에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아니 말은 그럴듯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 그게.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은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되죠.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시간 격차가. 근데 주택 공급은 시차가 너무나 크고요.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땅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 강남에 무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국제적인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강남 주변에 또는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집을 더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규제를 다 풀었는데 집값이 뛰었지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걸 수십 년 동안 지금 보고 와서도 사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예, 공급을 해야 된다.